안녕하세요.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기자입니다. 오늘은 항상 저랑 함께하는 강희종 기자가 모처럼 휴가를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 송윤정 PD입니다. 네, 저기 멋진 손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저기 우리 송 PD께서도 IT 테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사실 저는 IT 테크 좀 문외한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신 들어오긴 했는데 제가 잘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좀 부장께서 질문 주시면 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해요. 아니죠. 우리 송 PD 저한테 질문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좀 좋은 질문, 좀 유익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과연 제가 잘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질문은 네. 가장 평범한 눈높이에서 주시면 아주 좋은 질문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럼 아주 원초적 질문을 좀 잔뜩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좀 얘기해 놓을 주제로 최근에 많이 좀 화제가 됐던 네. 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좀 해요. 스페이스X가 하늘로 쏘아 올렸다, 우주로 쏘아 올렸다, 다시 되돌려온 로켓이죠. 네. 이 스타쉽이란 로켓과 슈퍼비란 로켓가 있었는데 우리 송 PD 보셨나요? 근데 영상은 저도 봤어요. 다 우리 영상으로 봤죠? 네네. 어떠셨어요? 그냥 놀랍다, 대단하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로켓이 돌아오는, 발사대로 돌아오는 게 신기하다, 한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날 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우주 담당 기자기도 한데 깜빡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CNN 속보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네. 곧 런치를 한다. 우주선은 이걸 런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스페이스X가 작은 우주선들은 이 플로리다에서 쏴요. 플로리다에 보면 케이프 캐나버럴이라고 미국의 우주선들은 다 로켓은 거의 대부분 다 거기서 쏘는데 저도 거기 가봤고요. 가서 실제로 스페이스X가 쏘는 로켓을 쏘는 장면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스타쉽이라는 거는 텍사스에서 쏩니다. 텍사스에서 자신들만의 이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쏩니다. 근데 이 곧 쏜다고 하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쐈네? 근데 상황을 보니까 벌써 쏘고서 로켓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게 로켓이라는 거에서 1단, 2단이 있어요. 3단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경우는 로켓가 1단이 있고 2단이 있습니다. 1단이 원래 중요해요. 네. 이 지구를 벗어나야 되는, 중력을 벗어나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이 로켓가 33개가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인류가 만든 역사상 가장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로켓이라고 하는데 로켓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류가 만든 모든 기관 엔진 중에 가장 힘이 세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하늘 정말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불이 축 나오더니 기울어졌던 게 갑자기 자세를 잡더니 속도가 줄면서 어디 하는 게 기둥에 갔다 갔더니 젓가락이 팍 잡아버렸죠. 저는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 이벤트가 끝나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보셨죠. 근데 네. 저는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시간 보는 순간에 그 이후에 다다다다다 이제 저기 속보들이 날라오는 거죠. 이제 외신들이 이제 스페이스에서 성공 날라오는 거죠. 이게 그 전까지 많이 실패도 했고 이번에 5번째 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프로토타입이라고 좀 얼기설기 만들어 봤던 것들도 좀 쏘아 올려보기도 했는데 엎어져서 터지기도 하고 내렸다 터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저게 되겠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높이가 70m짜리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다가 70m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게 우리 수십 층짜리 건물 높이인데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지다가 그냥 자세를 제어해서 기둥에 가서 자기가 출발한 데서 딱 도착해서 젓가락에 딱 붙여서 그냥 서버렸다. 야, 이거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지 진짜. 와 정말 이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좀 전에 식사하고 오면서 만난 분들도 우주 쪽 계신 분들이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고 정말 다들 어이없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게 발사대로 메카질러로 돌아와서 젓가락에 딱 잡았다고 했잖아요. 젓가락 메카질러.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왜 되게 어렵고 되게 놀랍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보통은 스페이스X가 쏘는 로켓을 팔콘 9을 보통 쏘거든요. 네. 보통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는 건데 걔는 쏜 다음에 내려와서 땅이 보통 이 평지에 보통 내리죠. 아니면 평지나 아니면 저기 바다 위에 있는 또 이 바지선에 네. 보통 내려요. 근데 얘는 잡혔잖아요. 네. 이 잡힌다는 거는 또 다른 기술이죠. 이게 그냥 바닥에 내린다는 거하고 이 내려오는 거를 이 잡는다는 거. 이거는 동시에 작업이 진행돼야 되잖아. 이 하나는 서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기계는 또 동시에 잡아야 될 것이고 심지어 이게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했어요. 로켓은 지금 5번째 시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시험 버전도 있었고 네. 이게 실패를 하다가 성공을 한 건데 얘는 한 번에 그냥 턱 잡아버리니까 보기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던 모습이 아니잖아. 보통 우리가 상상 속의 영화에서나 기존에 스페이스X가 했던 것도 보면 다 그냥 우주선은 그냥 바닥에 착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네. 뭐 특히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냥 특히 또 수직 이착륙 비행기라는 거 있잖아요. 저기 군대에 보면은 네. 그냥 이렇게 쭉 내려앉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상에나 털컥 잡아버린다. 이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게 한 번에 될 거라고 누가 지금 생각을 했나. 저게 우리는 로켓을 쏘내만 하고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저걸 저렇게 단번에 해버린다는 걸 보는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이 정말 절망하지 않았을까. 기죽었을 것 같아요. 기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말이 좀 결국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은 나라들이 저런 걸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국정감사장에 갔었어요. 네. 국정감사장에 갔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정부는 공무원들 뭐예요? 일단. 쪼잖아요. 일단. 괴롭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좀 예외인 조직이 하나 있어요. 우주항공청이라는 조직. 네네. 올해 처음 생겼어요. 네, 네. 근데 우주하면 일단 우리 모두 다 희망과 꿈이잖아요. 우리의 저기 우주로 가야 되는 옛날에 만화 영화에 봤던 그런 꿈을 펼쳐줄 것 같은 그런 공무원들이니까 잘해주고 싶고 좀 예산도 많이 주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에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올해 처음 생긴 조직이니까 연봉도 되게 높다고 그러던데. 연봉 높아요. 네. 여기 뭐 5급 3억 원이 뭐 1억이라는 등 뭐서 경쟁률도 봤어요. 참 역시 잘하시네. 돈 쪽은 연봉 높다 그러면 뭔데 보고, 이러고 보니까 보고 오셨네. 공부 좀 하고 오셨네요. 뭐 준비됐네요. 아니요. 이거는 좀 상식. 돈 연봉 상식.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근데 의원들도 이 영상은 다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냐 이제 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답을 해요 거기서? 답답하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또 우리가 실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었던 게 우주항공청장께서 얼마 전에 이 출범 100일을 관련 기자간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스페이스X보다 절반 값에 우리가 이런 걸 로켓을 쏴보겠다. 그 말은 우리도 이렇게 돌아오는 로켓을 해가지고 발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저런 70m짜리 떡대가 올라가서 돌아오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좀 작은 로켓을 해서 발사하겠다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께서도 보시기 야 저렇게 큰 게 갔다 돌아오고 있는데 저거 우리가
가격에서 경쟁할 수가 있겠냐.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저들은 땅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철컥 잡히면은 당일날 바로 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거 대단하잖아. 이거 내렸으면 그래도 뭐 정비 뭐 쓸고 닦고 뭐 좀 조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쏜다네. 이 시간과 돈도 엄청 줄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않은 본 일인데 네. 참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겠네요. 이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일 중독자잖아요. 이게 뭐 하루 종일 일한다면서요. 잠도 안 자고 뭐 노조도 못 만들어야 되고 싫고 뭐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친 노조 정부인데 바이든이 그래서 노조를 만들기 싫어하는 기업을 백악관에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테크토크 때 왜 머스크가 또 이 실리콘밸리의 지금 일부 기업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그에 대해서 한참 더 열심히 떠들었었는데 그 상황들이 좀 비슷한 일이 머스크한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머스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고 근데 또 성과는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최근에 전기차에서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우주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이게. 와 정말 대단한 일을 벌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따라가야 되겠는데 따라가라고 예산도 주고 했는데 저 따라갈 수 있겠냐. 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냐. 이제 의원님들이 따지기 시작했죠. 고민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참.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 하셨을 거예요. 가면 항상 우리가 고민되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 따라가냐. 우리도 할 수 있냐. 그런 고민을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이번엔 정말 야 저건 넘사벽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들이 이제 우주항공업계에서도 고민들이 계신 것 같고 저걸 추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고민해야 되는가. 그래야 대한 또 근본적인 또 의문을 한번 가져야 되는 또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럼 머스크가 이렇게 좀 뭔가 혁신적이고 이렇게 넘사벽에 로켓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화성. 아, 화성이요? 화성 화성. 가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성 갈로 만든 거잖아요. 화성. 화성이에요. 마스. 진짜 이거 타면 화성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화성을 간다고 만들긴 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밑에 게 있고 위에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돌아온 게 밑에 거. 슈퍼헤비라는 로켓이고 돌아온 거. 위에는 정말 로켓 그냥 뾰족한 로켓가 생긴 게 있어요. 네. 그게 정말 스타쉽이라는 건데 걔가 지금 달에 착륙하기로 돼 있어요. 네. 미국이 1972년 이후에 달에 사람을 보내질 않았어요. 아폴로 계획이라 그랬는데 우리 송 PD가 20대 초반? 감사합니다. 뭐 커피라도 한 잔. 저기 사람이 달 나가는 영상 저기 보신 적 있으시죠? 닐 암스트롱. 뭐 흑백 사진 뭐 정말 무슨 어느 옛날적인지 모르겠는 그런 사진. 봤죠.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저도 저기 뭐 거의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사진이었다고 그러는데 제 나이가 공개되는데 제가 나사 전시장에 갔었을 때 이런 사진을 봤어요. 그때 코로나 때인데 처음 갔을 때는 아폴로 계획 전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플로리다에 가서 한 번 더 봤는데 미국 특파원 근무할 때인데요. 아폴로 계획을 전시하는 극장 앞에 굉장히 커다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진이었냐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말하면 서울시 의회의사당 거기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미국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보는 그런 사진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쪽팔린 건지 민망한 건지 참 이게 반가운 건지 참 이 생각이 참 오묘해지더라고요. 그때 72년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을까?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미국과 소련이 경쟁해서 달에 가긴 했는데 정말 미국이 GDP에 뭐 1.8%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정말 뭐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를 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워낙 투입된 비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들도 그만은 이제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세탄 로켓이라는 게 실제 가서 보면은 저도 보고 정말 와 이게 이렇게 큰지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가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인간이 이렇게 큰 것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건데 이거를 우주로 보낼 수도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늘로 띄워보내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분사구 하나만 해도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70년 벌써 50몇 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하려 그래요. 이제 몇 년 안에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 아르테미스라는 계획이 있어요.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이에요. 일단은 뭐 달에 먼저 일단 로켓을 보내보고 그 다음에 달에 사람을 실제로 착륙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착륙선 자체가 이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이라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 이 50m짜리 착륙선이 달에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네. 근데 머스크가 그걸로 만족을 할까요? 안 하겠죠. 로켓도 다 만들어 놨는데. 재밌는 거는 그 실제로 또 달까지 보내는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로켓을 쓰기로 돼 있어요, 또. 그러면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또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계획에 있는 로켓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가야 되는 로켓이더라고요. 이게 또 계획도 맨날 잘 안 돼. 잘 될 리가 없어, 이게. 잘 된 게 있으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머스크가 성공을 해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머스크는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로 화성까지 간다 그랬는데 달을 못 가겠냐고. 껌이죠. 그치, 껌이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머스크하고 누구하고 친구? 트럼프. 요새 뭐 둘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뭐 요새 트럼프 부회장이 가서 뭐 춤추고 있고 뭐 백관에 밀고 있대요. 뭐 그러니까. 암살당할까 봐 경호도 늘렸다면서도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요새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뭐 슈퍼팩이라는 또 지지단체를 통해서 뭐 돈까지 돌리고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날개를 달겠네. 지금 이게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제 화성 가고 달 가야 돼. 지금 이 머스크가 나 달에 가야겠어 그러는데 내 거 씁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또? 돈. 이 돈이잖아. 내 거 쓰면 돈 싼데 왜 비싼 거 써? 그러면은 트럼프가 혹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친구도 면도 세워주고 이미 완성품도 있고 돈도 절약되면 안 쓸 이유 없죠 사실. 그렇죠. 심지어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머스크하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 경쟁하는 회사들이 지금 다 지리멸멸해요. 지금 이게 이 달까지 가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이 보잉이라는 회사인데 이 보잉이 비행기 회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잉이 만든 비행기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좀 뉴스 기억나세요? 보잉 747 뭐 문짝이 떨어졌다는 정도밖에 몰라서. 문짝이 떨어졌다 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비행기 날아가는데 부실한가 봐. 문짝이 떨어져서 네. 뭐 사람이 날아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비행기만 그럴까요? 이 회사가 우주선도 만들어요. 비행기 문짝이 떨어질 정도면 우주선은 뭐. 우주선 오죽하겠어요. 지금 네. 이 회사가 지금 하늘에 보면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민간 그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인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해요. 미국 나사도 이제 자체적으로 로켓을 만들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는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너희들이 이제 로켓을 만들어 와. 니들은 싸게 만들잖아. 국가가 만들면 일단 자원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뭐 안전하게 뭐 꼼꼼하게 하다 보면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민간이 너희들이 좀 싸게 좀 잘 해봐. 하청이네요. 그것도. 해봐. 근데 머스크 어떻게? 일단 참 이 사람들을 참 열심히 직원들을 열심히 힘들게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 오잖아요. 잘. 그런데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국제우주정 과정에 보잉의 로켓을 타고 간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네. 로켓가. 네. 그래서 나사가 또 띠띠띠 어디 전화했을까요? 머스크한테? 머스크한테 어떻게 해서 야 너희들이 좀 갔다 와. 니네 로켓 좀 쓰자 해가지고 스페이스X 로켓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잉이 보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로켓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존심 상해요. 보잉 입장에서. 완전히 이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체면이 완전히 땅에 네. 떨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한창 후발주자인데 완전히 이건 뭐 체면 문제가 아니지. 이건 뭐 저기 기업의 위신 자체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달에 가는 로켓이라고 한 거랄까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투덤. 도지 투덤. 도지도 머스크 거니까. 그러니까 자 달에 가자. 네.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게 또 머스크의 계획이잖아요. 화성까지 가자. 근데 우리도 뭐 장기적으로 화성까지 가야 된다 그런 계획들도 있는데 과연 이 머스크가 이렇게 계획을 막 쭉쭉 펼쳐 보이면은 이 다른 나라들이 이걸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인가가 좀 이게 관건이에요. 보면은 이게 참 우리도 참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저희도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달에 가기도 우리 위해서 로켓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한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금 또 문제가 많아요.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로켓은 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네. 정부에서 만든 연구소에서 만들었었는데 연구하고 좀 개발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 좀 전에 무슨 스페이스 시대? 까먹었어요. 올드? 뉴. 그렇죠. 뉴 스페이스. 네. 자, 저기 올드는 누가 하는 거? 올드 누가 하는 거요? 올드는 누가 하는 거였죠? 아까 제가 뉴는 기업. 정부가. 올드는 정부. 네. 야, 뉴 스페이스는 저기 기업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가 하던 거를 또 기업과 같이 하도록 또 이게 좀 바꿔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1조짜리 계약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라는 걸 우리가 추진다는 걸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개발을 한다면은 이 권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저기 빌려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네.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누가 갖고 있냐 권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도 좀 더 시비가 붙었어요. 지금 개발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 내가 당연히 나의 권리라고 사실은 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하게 돼 있는 이 항우연이라는 기존적인 이 조직이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또 이 앞으로 기업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기업 쪽에서는 우리도 돈을 투입하고 좀 하는데 우리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우주청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양쪽에서 싸우고 있고 좀 그래서 서로 좀 삼자가 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1조의 돈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는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 사안에 여기서 발목이 잡혀질수록 우리가 이 달에 가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계획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최근에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이거 해법이 잘 안 보이네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술력은 있는데 권리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 아니면 기술력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권리 다툼부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할 거라 그랬잖아요. 기술력도 아직 없어요. 그냥 일단 땅 따먹기 먼저 하고. 거봐, 내 질문 잘하실 거라 그랬잖아. 되게 별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좀 이게 일단 서로 간에 권리부터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우리 정부 우주청,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빨리 해결을 좀 해야겠고, 뭐 국회 차원에서도 좀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뭐 이 연구소와 이 기업도 서로 양보를 좀 해가지고 이 국익적으로 뭐가 나은지 빨리 결정을 해야지. 머스크는 저렇게 좀 이게 달리는 정도인지 이 정도면 달리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그럼 부장께서는 뜀박질이 아니라 이 정도는 저게 뭐 울트라 마라톤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뭐라 해야 될까요? 대체 이건 뭐? 그럼 부장께서는 진짜 머스크가 개발한 로켓가 화성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라면은 사람을 태워서? 이 사람이 목표잖아 지금.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정말 이 화성까지 가는 데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그 갔다 오면은 사람이 늙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항상 상상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화성에 정말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상상까지도 해봐야 될 텐데 아마 거기까지는 좀 또 우리 머스크가 또 어떠한 고민을 해서 또 해법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AI로 또 했던 이상의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또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우주에서도 또 정말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달에 먼저 사람이 갈 것이고 분명히 그 이후에 화성도 아마 10년 안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상상을 한번 10년이요? 네, 해봅니다. 또 1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밖에. 왠지 10년 정도면 머스크가 직접 간다고 하지 않을까. 화성에.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직접 간다고 할 수도 있죠. 머스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하니까. 거기 가서도 또 거기서는 이제 문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할까? 고추도문? 아닌데? 그러면 화성 다음은 어딜까요? 화성 다음이면. 주피터? 그러니까요. 화성 정말 상상의 끝이 어딜지 네. 참 궁금해집니다. 네. 백정민 강의의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 PD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앞으로도 한번 자주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재밌긴 했는데 네. 확실히 테크 과학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쉬운 주제.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 와야죠. 만약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오늘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더 좋은 질문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